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 논란은 20여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빈소에 나타나 구 씨의 상속재산 절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 씨의 오빠가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이 결정한 유산 분할 비율은 6대4. 홀로 구 씨를 양육한 아버지가 20%를 더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는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걸 포함한다며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한 겁니다. 친부와 친모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식의 사망이라는 그런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보십니다. 재판이 제기된 이후에 그 인터넷에 사실이 아닌 그 기사들로 그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에 그 무척이나 괴로웠지만 그 고인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그 사람들의 입에 더 오르락 내리게 하는 건 엄마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고 현재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하십니다. 이번 판결에 네티즌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친부가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다행이다. 5대5에서 6대4로 바뀐 게 어디냐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친부가 20%를 더 받는 게 아니라 100%를 받아야 한다. 친모가 50%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자녀를 홀로 헌신하여 양육한 부모에게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아픔이 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2살 때 버리고 자식이 실종되니 보상금 챙기러 온 54년 만에 나타난 생명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양육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재산 상속 금지하는 구하라법을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동생 김종환은 2021년 1월 23일 대항호 선박 포부로 실종되었습니다. 동생 사망금, 보험금과 선박회사에 3억 정도의 보상금이 나오는데 행정기관에서 생모에게 김종환이를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와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나라에서 당당하게 1순위라 했다면서 법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모는 2살 남지 한 동생을 버리고 떠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2명의 자식을 낳고 살면서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끼 해준 적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 경찰서에서 생모에게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면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실종되니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재산에 눈독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3억의 보상금마저 다 가져가겠다고 사실혼 관계가 였는 동생의 배우자 등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모는 얼마 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실종된 동생에게는 5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 김복남이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도대체 무엇이 정의고 진실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구시대적인 현행법이 맞는 건지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일명 구하라법안은 일반에게도 정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십시오.
공무원만 해당되는 법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05살 나이에 제주도에서 숨진 어머니. 마지막 33년 자신을 돌봐준 아들에게 1000평 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평소 연락도 없던 형제자매 3명이 땅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류분 제도. 우리 민법은 사람이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분쟁도 이어집니다. 17년간 박사와 교수 90명을 배출한 장학재단. 창립자가 숨지자 일부 자녀가 재단을 상대로 역시 내 몫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고아라 씨가 숨졌을 때 연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자기 몫을 요구하고 나선 근거도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가족끼리 유대감이 예전 같지 않은데 폐륜적인 가족까지 동등한 상속 비율을 보장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대상이 변화됐기 때문에 목적도 좀 달라져야지 너무 과잉적인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권리적 기본권 제한하고 있고. 정부는 실제 상속 과정에선 재산 유지나 부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영되고 있다며 폐지는 너무 급하다고 맞섰습니다. 상속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또는 결격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 형평을 도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폐륜화도 상속받는 부작용을 없애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 전해드린 법조팀 이유경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기자. 일단 이 유류분 제도가 유효한지, 지금도 유효한지 따져보려면 애초에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지 이 취지부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왜 도입이 됐습니까? 네, 이게 지난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무래도 강했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장남에게 유산을 다 남기다 보니 딸은 물론 어머니, 즉 배우자의 생계조차 보장되지 못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부부 사이 권리나 아들, 딸에 대한 인식, 또 가족 사이 유대감까지 많은 게 달라졌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제도가 유효한가 이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또 이 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바로 폐지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사실 법조인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당장 위헌이다, 제도를 폐지하자 할 정도는 아닐 거라는 전망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10년과 2013년도에도 두 차례 유류분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판단에서 공개 변론까지 열었으니 좀 더 전향적인 결정을 내놓을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그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죠. 폐지를 하지는 않더라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폐륜화는 상속 권한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상속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소송을 통해 이게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그렇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됐는데요. 네,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지 헌재 결정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